반갑습니다. 지금 9월 달이 지금 됐죠. 9월 달이 됐는데 그제 제가 그 시에서 보낸 카톡을 받고 제가 그제 지금 놀랐어요. 낮에 to다없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폭염주의보가 내렸더라고요. 어제 그랬죠? 네. 어제 그제도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때로 봐서 9월 아닙니까? 9월이지 지금 7월 7서까지 음력으로 다 지나고 지금 완전히 그 가을로 다 들어섰거든요. 가을로 들어섰는데도 지금까지 그 기후는 참 이렇게 지금도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기후가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이 다 변화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지금 기후 운동을 하는 기후 행동 단체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었던 그 단체들이 항상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이런 작업을 서울에 있는 기후 행동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는 피켓 내용이 그게 뭔가 하면요. 스톱 1.5도씨, 스톱 1.5도씨라고 하는 피켓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한테다가 이렇게 이제 홍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기후행동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원광대학교에 있는 교수 한 분이요. 한때 요즘 우리 요 앞에 가면 사거리 아니습니까? 지금 거기서 아침 출근 시간에 1시간씩 스톱 1.2도씩 그걸 피켓을 들고 이제 차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피켓 시위를 혼자 1인 시위로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의 온도를 평균 온도를 1.5도씨를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이제 운동들을 기후 행동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이 말입니다. 해왔는데 이제 근래에 나오는 칼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이 지구의 온도는 지금 1.5도씨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서 버렸다. 그런 게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었는데 이미 넘어서 버렸으니까 인간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생활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습성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이 현상들이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를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이와 같은 지금 현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제가 참 문자를 지금 이틀간 지금 9월 달에 이 문자를 그렇게 지금 제가 이게 받고요. 참 마음으로 대단히 참 씁쓸하다 그럴까요? 야, 참 이제 올 것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그 만들어 그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경각심이 이제 더 생겨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해 주었는데, 이제 문제는요, 그런 그 문자를 받고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을 갖고 그 문자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런 그 현상의 문자를 받으면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그 자각심이 우리들에게 지금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요. 근데 그런 자각심이 생겨나질 않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뭐 맨날 뭐 나비 하나 생기면은 나비 하나 찍어갖고 뭐 나비가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이제 보기가 좋다 해갖고 이제 카톡에 올리고 하는 이런 거 현상들로 이렇게 보면은요, 나비가 나올 때는요, 그 나올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그 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철없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철이 다 없어지는 이런 지금 현상들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그 문자를 참 어제도 받고 그제도 받고 두 번을 제가 이제 받으면서요. 그래도 이제 낮에는 굉장히 그 덥대요. 덥더만도 이제 저녁하고 아침하고는 조금 낮아졌죠.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말이죠. 그 뭐 계속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을 이렇게 우리가 보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 가지고 황폐화시켜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참 아프고 씁쓸하고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들이 말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지요. 그냥 뭐 그런 거 문자 왔구나, 이렇게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 버리면은요, 어떤 자각심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각심이 생기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그걸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지금 낮에 밥 먹으러 지금 원론에 가거든요. 가면은요,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요, 어다가 언제 또 나오다가 보면은요, 참 하여간 제가 이제 그래요. 그게 이런 그 어떤 자각하는 그런 행동에 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이것이요,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요, 정말로 우리의 이 좋은 교리 이념을 가지고요, 이 교리 이념을 정말 실제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천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이 다가오는 그 재앙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오염수에 대한 얘기 쭉 했죠. 오염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전에 이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간이 맞이하는 이제 위기를 네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째는 기후 위기고, 지금 기후 위기가 첫째고요.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이거 뭔가 하면 핵이에요. 핵 문제, 핵이요. 이게 핵이고요. 아이고, 참말로 하여간 핵폭탄 지금 만들어가고 지금 뭐 할 겁니까? 저요, 인간이 저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용해서도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말이죠, 지금 어떤
강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의 지금 때문에 저는 지금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두 번째 지금 인간이 맞이하는 지금 위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원 고갈. 자원이 다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자원 고갈이 이제 인간이 맞이하는 세 번째 위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전에 언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뭐 이 석유 같은 것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휘발유, 뭐 모든 기름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뭐 수소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변화가 돼가고 또 인간들은 또 머리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도 지금요 이게 핵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중요한 에너지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해내서 그래서 이제 자연 에너지, 풍력,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을 한참 하다가 또 이제 뭐가 바뀌어 버리니까 또 이제 완전히 지금 새집가 됐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의 그 인류가 하는 재앙을 제가 뭐라 그런가 불평등이다 그랬어요. 불평등이요. 이 불평등 현상도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요. 이게요. 이 지금 하여간 참 상위 몇 프로가요. 전부 하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불평등 현상들이 근데 이건 이 불평등 현상은요. 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인가 하면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우리 지구상의 이제 하나의 위기 현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전에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가 기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를 정말로 잘 다스려 나가는 이와 같은 이제 마인드로 우리들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자 하는 것을 또 오늘도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그 수행품 14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다가 시간이 돼 가지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요. 이 14장 이제 우리 그 선법은 그 단전주 선법을 선택하셨죠. 이제 단전주 선법을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태종사님께서 이제 단전을 주를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단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단전이 우리 몸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상단대로의 역할이 있고, 중단은 중단대로의 역할이 있고, 하단은 하단대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중심은 어딘가 하면은 하단이 중심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강조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원불교에서 이제 요 앞장에서는 13장에서는 선의 강령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성적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해야 되고, 성성한 가운데 성성만 하면 안 되고 적적도 적적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이제 성성하면서 망념은 그런 것이고 적적하면서 무기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성, 적적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 선의 그 이제 그 어떤 그 진경의 모습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의 강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요 지금 14장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선을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4장의 그 내용은요. 선의 방법을 어떻게 선을 하거라 하는 방법을 하는데, 그 대종사님께서 선택하신 선의 방법은 가나도 아니고 목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단전주선이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전주선을 이제 선법을 당신은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단전주선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의 호흡하는 모습은요,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호흡하는 모습을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첫째는 가슴으로 하는 호흡. 가슴으로 하는 호흡을. 가슴에서 호흡. 그래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숨쉬기 운동하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조 안 합니까? 체조하면 숨쉬기 운동하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가슴으로 들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내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슴 이게로 하는 호흡이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호흡이죠.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요.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호흡 기관의 폐가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죠. 예, 폐가요. 그러니까 폐는 뭐 하는 것이 중요가 하면요, 호흡하는 것이 폐의 역할 아닙니까? 호흡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들어마시고 탄소를 내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호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하는 주 역할이 폐고, 폐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가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하는 이 호흡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인 호흡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 이제 정상적인 호흡인데,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운명할 때, 죽을 때 말입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 가래 끓고. 그래서 그 호흡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요, 요 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 호흡이요. 마지막 호흡이 그래갖고는 꼴깍 하면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여기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하는 호흡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요, 어른들 열반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 대산종사님 같은 어른들 열반하시는 부분은요, 예측을 못합니다. 일생 동안을 단전주 호흡을 하셨기 때문에요, 호흡이 말입니다요, 여기서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마지막 우리가 숨 그렇게 쉬지 맙시다.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하고 그렇게 쉬지 말자고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그 호흡을 이제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이게 뭐 복식 호흡이에요. 이 가슴 호흡이고 복식 호흡이에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이제 배로 하는 거죠. 좀 이제 깊이 들어 마시는 숨이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한다. 이제 복식호흡.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모두 이제 체조하고 하면서도요, 깊이 들어 마시라 뭐 이런 이제 선생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하고 우리가 이제 따라하고 다 안 그랬습니까? 그게 조금 이제 더 하면 복식호흡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식호흡도 사실은요, 이것도 이 단전주 선법에서는 방법에서는 넘어서야 돼요. 복식호흡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뭐 단전호흡이에요. 단전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단전의 이치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확한 단전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 단전의 이치를 통해서 그 단전을 통해 갖고 호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요, 우리가 요가 같은 거 안 합니까? 요가 하죠. 어제 권사님 요가 하십니까? 안 하세요? 어저께 요가를 안 하시는 거. 어제 화타님. 아이고. 저는 하는 요가 딱 있습니다. 하는 요가요. 매일 하는 요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가 할 때, 뭐로 하는가 하면 요가를 할 때, 뭘 하는가 하면 단전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요가를 하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키가 좀 크잖아요. 1m, 제 키가 얼마인가 하면 1m 74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자꾸 굽어요, 지금. 슬슬 굽으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애봉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 있거든요. 그걸 갖고 지금 여기다 이제 갖다 대고 지금 합니다. 그 이제 딱 그 운동하고 나서 108배 하고 나서는요, 그걸 갖다 여기다 딱 대는 거예요. 요추 위에요. 엉덩이 위에요. 여기다 대 갖고 있으면요, 그냥 찌릿하고 아파요. 그런가 하면 척추하고 또 그 열애봉하고를 딱 일직선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하거든요. 그거를 할 때마다 뭔가 하면 뭘 호흡을 하는가 하면요, 단전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지금 발 뒤꿈치를 딱 대고 쫙 하면 일직선으로 엎어져 갖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쫙 이렇게 하면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되죠. 하나, 둘 들어 마시고, 셋, 넷 내쉬고, 다섯, 여섯 이래갖고는 24까지 딱 하고는 딱 쉬고, 그거 갖고 또 이제 운동 좀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이래갖고 아침, 저녁 4번씩을 해요. 아침, 저녁 4번씩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요, 꾸준히 이걸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단전을 자꾸 말이죠. 단전을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전을 단련시켜 나가지 않으면은요, 이게 지금 단전 호흡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슴으로 하는 호흡도 좋고 복식 호흡도 좋아요. 그렇지만도 가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우리 선법으로 볼 때 가장 좋은 호흡은 뭔가 하면요, 단전 호흡이다. 이 단전으로 가지고, 그래서 기와 호흡을 말이죠, 단전에다 주해가지고 하는 호흡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단련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세 호흡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사람 이 세 호흡을 하는데요. 이 방법을 제가 오늘 이제 2가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을요. 첫째는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리 누르는 방법. 내리 누른다 이 말은요. 코로 호흡을 들어 마시잖아요. 그래갖고요 쭉 내려요. 쭉 내려요. 단전까지요. 그랬다가 내품고요.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쫙 내리.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방법을 초입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입자는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잘못하면은요, 이 제대로 하면은 괜찮은데, 잘못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 생기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게 내리 누를 때 제대로 누러지면은 괜찮아요. 근데 제대로 눌러지지 못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요, 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운 기자. 이 기는요,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는 움직여요. 정체되면 안 돼요. 근데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호흡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숨을 움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숨으로 호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숨으로 호흡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면 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가요, 순조롭게 움직여야지 되지요. 순조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뭔가 하면 기체 현상이다. 기체 생긴다. 기가 체한다. 체증 걸린다 그러죠? 체증 걸린다? 창탄이 한번 걸려봤어요? 체 잘 안 하셔. 잘하시네. 예. 자, 그래서 기가 체하는 거예요. 체하면은 정체가 되는 것이요. 체한다 이 말은요, 막히는 거예요. 딱 막힌다. 기가 막혀버려요. 기 막힌다 그러죠? 기 막힐 때 가득감 있습니까? 있죠.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도 기 막힌 일들이 수두룩해요. 아이고, 진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자, 이제, 근데 기 막힌다 그러거든요. 기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체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는요, 순조롭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체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이제 초입자의 방법이다. 그러면은요, 이 숙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숙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 당기는 호흡. 내려 당기는 호흡. 당기는 호흡이에요. 당기는 호흡이 이게 뭔가 하면요, 단전에 힘을 딱 줬잖아요. 이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요. 이게 연습이요. 단전에 힘을 딱 줬잖아요. 준 그 기에서 들어마셔요. 들어마신다 이 말이죠. 이도 풀고 단전에 힘 주고 들어마셔요. 그러면은요, 단전에 주해 있는 그 기를 통해 가지고
호흡을 저 코에서부터 잡아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호흡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누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반대 아닙니까? 누르는 거하고는 반대요. 잡아 당겨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단전에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동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딱 되면은요, 여기다 기를 딱 주해가지고 코로부터 호흡을 싹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하면요, 제대로 된 단전주 선의 호흡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심화, 기화, 인화. 이게 뭡니까? 마음이 화하면은 기가 화하고, 기가 화하면은 사람이 화해요. 자, 사람이 화해요.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조직화, 단체화. 조직화, 단체화. 이거 뭔가 조직과 단체가 화한다 이 말이죠. 자, 화한다.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하면서요, 진영 논리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진영 논리. 그걸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만도요.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교도님이 문자가 타고 왔어요. 교사님, 진영이 뭔 말입니까? 진영이 뭔 말입니까? 하고 물어요. 물을 던져 왔어요. 그 진영이 뭡니까? 판사님 뭐예요? 그래서 제가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다.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문자를 했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진영 논리, 지금 우리 세상에서 만행되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뭡니까? 진영 논리죠. 와, 진짜 정말로 그거 보면요, 뭐 상해요? 그러니까요, 진영 논리. 그러면 이 진영 논리 속에는 뭔가 심화, 기화, 인화, 조직화 이게 있습니까? 단절돼 버리죠. 단절되면 뭐가 생깁니까? 기체가 생기죠. 그래서요, 지금은요, 우리 사회와 모든 것이 먼저 기체 현상이 말이죠, 그냥 편만해 있어요. 이걸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원불교 이 교법 이념으로 가지고 말이죠,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는 이 진영 논리, 기체 현상, 기가 채에 있다 이 말이죠. 기가 채에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는 다 틔워줘야 된다 이 말이죠. 틔워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참말로 요새 뭔 사람 하나, 형상 하나 가지고도 난리요 지금요. 이게 이 세상이 말입니다요, 전부 진영 논리. 그러니까 단전주 호흡을 우리가 말이죠, 그냥 단전은 우리 몸에 기운을 말이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운들을 우리가 말이죠, 이거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몸에 순조롭게 하면은요, 우리가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생활도 그렇게 하면서요, 조직의 운영과 국가의 운영, 단체의 운영, 모든 것들도 다 뭔가 하면요, 기체 현상이 안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요, 화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단전주, 우리가요, 여기서 오늘 지금요, 우리가 선언하면서 단전주 선법을 말이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이 단전주 선이요, 단전주 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말이죠. 이 뭔가 하면 기체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기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어떻게 되냐면 다 화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원불교의 은사상은요, 왜 대종사님께서 은사상을 제시하시는가 하면요, 은혜는요, 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어제 미국에서 온 교무님이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붓글 실어가지고요, 정신개벽 은혜 감사. 그걸 써놨어요, 썼더만도. 그거 좋다고 표고 해놨거든요. 표고 한 대로 제가 갖다 줬어요. 제가 잘했죠? 은혜 감사. 그래서요, 이거 우리가 말입니다요. 정신개벽 그러는데요. 이 정신개벽은요, 은혜와 감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정신개벽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전부 뭔가 하면요, 감사입니까? 은혜입니까? 네 편 내 편 가르잖아요. 이런 현상들로 말이죠, 우리는 지금 편만에 있는 그런 현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원불교의 교법 이념으로 말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는요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병든 세상을 우리는 고쳐나가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선법을 공부하면서요, 선법은 선법에 한정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 생활을 우리는 말이죠, 단전주의 이 선법으로 인간 생활을 그대로 하고, 그 인간 생활을 그대로 함으로써 세상을 말이죠, 기운이 막히지 않고 통해지는 이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원불교에 있고, 더 나가서 조금 더 축소하면은 어디 있는가 하면 교당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체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기체가요, 사람에게 생기면 사람이 병들죠. 그렇죠? 그리고 조직과 집단의 기체가 생기면은 조직과 집단이 병들지요. 국가의 기체가 생기면은 국가가 병들지요. 그게 병을 들게 하고 자기가 병들게 하면서도요, 내가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스리는 데 있어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각이 말이죠, 생겨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가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고 막히면은요, 그 단체는 병든 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정진에 있죠.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그래서 병든 사회를 말이죠, 우리는요 치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조직 집단 자체도
병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로부터 다 우리는 말이죠, 놓아버리고 다 통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의 세상으로. 그래서요, 참 우리 대산 정목사님 개송이 무엇입니까? 대산 정목사님 개송이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세상은 한 일터, 인류는 한 가족,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 속에는요,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 대 만물, 더 나아가서는 인간 대 미생물, 또 인간 대 공기, 인간 대 천지, 인간 대 부모, 인간 대 법률, 동포, 모든 것들이 다 뭔가면요,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는 기체가 되겠습니까? 기체가 되면은 하나의 세계가 되겠느냐고요? 다 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를 말이죠, 우리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체로부터 우리는 말이죠,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단전주선을 공부하면서요, 이 단전주선은요, 우리가 하는 공부의 선법이지만도 이 선법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조직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가 말이죠, 원리를 우리는 이 단전조선을 공부하면서 이 속에서 찾아나가자 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